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4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개그맨 장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플란다스의 개 집행위원장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윤입니다. 예. 이제 밝히실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아니, 뭐 밝혔는데 계속. 그 전까지는 민 위원장님 이렇게 하셨는데. 예, 아니,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민 위원장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유수 하청공장 공장장 안홍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장장님, 공장장님의 공장은 노사 뭐 갈등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여기는 뭐 다 제가 진압합니다. 집행위원이고 집행위원들이 네. 또 그 직원들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전부 다 임원들이기 때문에 네. 노사 문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비속어라고 했었던 말 중에 공장하면 시다. 예, 예. 보조. 예. 예. 여기 다 위원장님 그 높으신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그 일반직하고 시다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어우, 귤이 되게 시다. 자, 뭐 요즘 안팎으로 뜨거운 이슈가 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뭐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유럽 문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주식이 요동치고 거기 또 중심에는 또 지금 언급할 이 회사가 또 있고 참 복잡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금융감독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었죠. 네. 자, 이번 방송에서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당시 그 언론 보도를 이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결손, 네. 기업이었던 종속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하여 모 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신고한 사실이 분식회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죠. 네. 자,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에 이르는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께서 아니, 우리 민 위원장이 설명을 민 위원장님께서 네. 현장에서 계셨던 분이. 예, 예. 네. 예, 요게 날짜별로 아마 정리를 하면 참 이해가 빨라서 제가 날짜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15년 11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중에 적자 요건을 삭제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변경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금융위원회가 이걸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이고 자본금이 2천억 요건을 추가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원래는 상장을 못했는데 안 되죠.
적자가 이어도 상장할 수 있게끔 참 이례적으로 이거를 한국거래소가 바꾸고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 처음이 예.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은 적자인 기업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 금융시장이 거래될 수 있고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해놨는데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달에 2015년 12월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감사법인은 삼정회계법인이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당시 감리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이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나서는 2016년 11월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년여 만에 상장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였고요. NH투자증권, 그다음에 CT글로벌 마켓증권, JP모건,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2016년 11월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당시에 적자가 나는 기업,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 네. 그걸 상장해서 우리 개미 주주들을 구성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죠. 거기다 투자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적자가 보고 있는,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상장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례적으로 이 케이스에 풀어주는 아주 그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사실 요 논리라면은 또 반대로 상장 폐지가 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들도 상장 폐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안 시킬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적자 나는 기업이 상장하는 마당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그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네. 그 2015년 11월 달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 상장부에서 네.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을 아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에다가 이제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규정을 바뀐 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일치된 의견으로 해준 거죠. 어느 한 군데서라도 이거 승인을 안 해주거나 아마 규정을 안 바꿨더라면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라고 일단 불리고는 있지만 네. 여기에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첫째는 삼성그룹이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걸 아까 규칙을 바꿔가지고 네. 상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그 내용에 따라서 승인을 해줬죠.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회계 법인들이 동원이 됐죠. 아까 삼정하고 그 안진하고 네네. 이 두 군데가 개입이 됐고 상장 주관사라고 해서 증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걸 인수해서 상장시켜주는 그 증권사, 이 모든 것들이 한 통속으로 같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면 요 유가증권 시장부 상장부하고 금융위원회 여기 사람들이 이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꾸니까. 아니 그렇죠. 이게 승인을 해줄 때는 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된 거를 승인을 해줄 때는 모르고 승인을 해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때 승인을 해준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지금? 지금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준 사람이 현재도 네. 지금 이 증선위에 고위직으로 있죠. 이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안 했고요. 본인도 헷갈리고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유야무야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요. 뭐 어떤 업무를 뭐 회사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규 업무를 따거나 무슨 어디 뭐 해외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뭐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절차를 맞춰서 금융위로 갈 때 사전에 한 몇 달 동안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건 이미 사전에 몇 달 동안 다 조율이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날짜만 보면 사실은 사전에 뭐랄까요, 이 절차들을 협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한 달 안에 이게 같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사전 조율이 됐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예. 이게 삼성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6개 관계 기관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만들어 주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도와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금융기관들, 금융 그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곳에서 이게 하나가 돼 가지고 이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거죠. 여기 관계된 분들이 뭐 이런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적자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진짜 그랬는데요? 아,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오늘 진짜 그랬는데? 소름 돋았어요. 네. 자, 그러면요. 당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직후에 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두 사건의 사이에는 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궁금해요.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보기 전에 네.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면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시켜주고 평가를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평가를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그 배경 속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간에 네. 그 합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을 하려 그러면은 주식 평가가 있어가지고 서로 가치 평가를 해야지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할 거냐. 그렇죠. 뭐 그때 그런 이야기 1대1로 할 건지 1대 3으로 할 건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는 보면은 삼성물산 가치와 제일모직 가치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삼성물산 가치가 높았고 네. 제일모직 가치는 낮았어요. 네. 그때 평가로는 3대 1 정도 됐다는 거죠. 삼성물산이 3. 네. 그다음에 그 제일모직이 제일모직 1 정도 1. 네. 됐는데 이거 삼성물산 거꾸로 제일모직을 3, 삼성물산을 1로 평가해 가지고 합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씨가 그 합병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 평가해 가지고 이걸 사고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사실 많이 나갔을 건데 평가 자체를 그렇게 뭐 조작이죠 거의. 그걸 함으로써 이재용 씨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제일모직 가치를 올렸어야 되잖아요. 제일모직 가치가 낮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제일모직 속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에버랜드가 있었죠. 그래서 그 SBS에서 이야기하는 에버랜드 주변 땅, 그때 공시지가를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바꿔가지고 공시지가를 아주 나중에 이 평가할 시점에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네네. 그 다음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로직스 평가를 이렇게 뻥튀기를 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평가를 뻥튀기하고 삼성물산 주식은 오히려 평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뒤바꿔 버린 거죠. 결국은 바이오로직스가 평가도 그 프로그램 속에 이 평가를 높이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이해하는 게 옳다, 그렇게 네,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재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부터 이게 판단이 된 거죠? 지난번에 그 사실은 한번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증선위에 가기 전에 감리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증선위로 갔었는데 네. 거기서 금융감독원에서 재감리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그때 결론을 못 내고 재감리를 요청해 갖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때 그 뉴스에 그걸 본 기억이 나요. 예. 그게 되게 굉장히 뭐 얼마 그 벌금형으로 예, 예. 해서 뭐 얼마 뭐
아니죠. 그 당시에 그 결정은 못했고. 아, 그랬나요? 예, 그 다시 재감리 결정을 내렸죠. 아, 그래 무슨 이야기냐면 저 징계 양형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시 이 문제를 감리위원회가 있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잖아요. 증권선물위원회까지 올라갔던 것을 다시 증선위에서 감리위원회로 다시 보낸 거죠. 그래서 재감리를 해서 다시 올라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감리 했는데도 중징계가 할 수밖에 없다 징계를 하는 결론을 다시 이제 정선위로 지금 던졌는 과정이에요. 아,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네.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일인가요? 31일인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밀어놨잖아요. 14일 날 결정한다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이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안에서도. 본인들도 무섭죠.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어디 일로 튈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장이 돼 있는 회사에 중징계를 때리는데 그 중징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본인들도 걱정할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벌써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장 선임하고 가지고 벌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회사 그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지금 코스피 3위더라고요. 3위. 그러니까 삼성,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치가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증선이 판단에 따라서 혹시 상장 폐지라도 된다면 이거 파장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주식 코스피 지금 지수가 2,000을 지금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어젠가 그저께 내려갔다 지금 겨우 이제 지금 2,000을 다시 회복했는 모양인데 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뭐 상장 폐지 결정이라도 난다면은 증시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증권 안정을 기하는 것이 정부 입장일 텐데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상폐를 시켜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폐가 안 된다면 정말로 이 우리나라 이 경제가 전부 다 이 분식으로 분칠해 놓은 민낯이 안 드러나는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 경제의 그 펀더멘털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기회에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저는 기왕에 내려가는 주가 이거에 그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곪은 거를 그냥 과감하게 아프더라도 칼로 도려내야 되는데 그냥 빨간 약 바르고 뭐 대충 뭐 주사 한 방 맞고 또 나아지겠지 하다가 더 깊은 상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우리가 물에 빠졌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물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 봐야 사실 물 위로 못 올라오거든요. 힘만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려갈 때 제대로 내려가서 바닥을 발로 치게 되면 다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물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걸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계속 발부둥 치면 점점 더 깔아앉기만 하죠.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진짜 좀 다 싹 깨끗하게 말끔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 지금 처음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결손이 나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 안 되는 회사를 규정을 바꾸고 그걸 또 승인해주고 평가를 분식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장을 시켜 놨잖아요. 선한 그 개미들은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지금 시총이 지금 30조라면은 거기에 개미들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30조 중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옛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수건 돌리기 놀이 알잖아요. 네네네. 언제 이게 드러나서 이 자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뭐 카피약 만드는 곳인데 카피약도 지금 제대로 된 카피약이 나와서 뭐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금방 생길 것도 아니고
그냥 삼성이 하니까 삼성은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환상에 이제 있는 거죠. 그 환상으로 인해 가지고 돈들을 그만큼 많은 돈들이 만약에 그 사라진다면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개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좀 정리하고 이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그 시장의 뭐 안정성 문제 뭐 이런 거 겁내서 이거를 뒤로 후퇴한다면은 다시는 우리가 제대로 갈 기회가 없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것도 걱정이 돼요. 만약에 상패라고 최악의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아주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면 삼성그룹 측에서 그거를 다 책임을 져줄까? 과연 이게 무슨 30억, 300억도 아니고 30조인데 시총으로 따져서 참 이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돼야 되는데 참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실 뭐 삼성그룹에 지금 대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또 지금 뭐 김앤장을 앞세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근데 그 여론에서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삼성그룹의 방어 논리에는 굉장한 모순점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 핵심 부분은 이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 또는 뭐 관계회사의 판단 근거로 판단한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삼성 측은 삼성 바이오젠이라고 이제 해외 같이 투자한 파트너사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 마이너스 한 주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경영권을 만약에 걔네들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우리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걸 그 관계회사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일반인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50% 플러스 한 주면 모르겠는데 50% 마이너스 한 주인데 그걸 행사하면 경영권을 뺏기나요? 아 그렇죠. 안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거기에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이사회가 동수가 되느니 동수가 되면 뭐 뺏긴다느니 이런 그 뒤에 내용 자체도 다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어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니까 어쨌든 현재 삼성의 논리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경영권이 아무리 콜옵션을 행사해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삼성은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주장하는 그게 법적인 그들의 주장 논리라 사실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네. 이제 50%를 플러스 한 주냐 네. 마이너스 한 주냐에 따라서 플러스 한 주가 경영권을 그렇죠. 가지는 거잖아요. 네. 뭐 마이너스 한 주라면 아무런 권리 행사도 사실 못 해요. 네. 근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한 주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영권을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굳이 플러스 한 주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마이너스 한 주밖에 안 가진 바이오젠한테 이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뀐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말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미 벌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네. 저기 임원 해임 권고및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법률 대리인을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 7명을 선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은 싸우겠다는 의사가 사실 또 뭐 싸우겠다기보다도 거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근데 참 인데 그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재감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까 네. 제가 좀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근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언제 어떻게까지 지금 된 것인지 아까 설명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드렸는데 다시 좀 잠깐
날짜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가 먼저 7월 달에 이미 그 사실은 감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감독원에다가 증선이가 재감리를 요청한 겁니다. 7월 달에. 그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감리를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한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재감리를 해가지고 다시 감리를 했는데 역시 똑같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라고 다시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나는 재감리를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냅니다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증선이 정례회의에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네.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결론을 못 내고 14일 날 재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14일 날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14일 날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일단 일단락이 지어지고 이제 2단계로 가겠죠. 2단계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는 끝났고 예.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마 지금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그럼 이제 검찰로 가겠죠. 예. 아니 지금 정선이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증선이 거치고요. 2라운드를 이제 그렇군요. 예. 야, 이게 그 2018년 11월 1일자 이 한겨레에 따르면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스모킹건을 찾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과연 스모킹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사실 스모킹건은 지금 아직도 총알에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뜨거운 그 지금 그 상태의 보도인데 네.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했다 하는 이런 문건이 이제 발견됐다는 건데요. 야, 그 문건 지대로인데 이거. 제대로죠. 네. 이게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변경 계획을 사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미전실이라고 하죠. 네. 그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옛날 구조본 삼성 미전실 그룹 차원에서 이걸 진행했다는 것이 이제 그 문서로 확인이 된 사건인데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내부 문건을 이제 확인하고 증선위에다가 이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그 분식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겨레 그 취재 결과 새로 확보한 거는 보면 첫째 그 삼성 바이오와 삼성그룹 미전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이에요. 그 이메일이죠. 그 2015년 11월 삼성 바이오는 그룹 미전실의 바이오젠 콜옵션 즉 회사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죠. 네.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다. 2015년 7월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아까 이야기한 합병 비율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자우편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요약하자면은 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두 번째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만드는 방안.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네네. 그다음에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미래전략실에다가 바이오젠에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과 그 삼성바이오의 감사를 맡은 3일과 삼정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를 했고 삼성바이오는 이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로 보고하고 그 일주일 뒤에 이 사실을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이
삼성 바이오의 고위 분식 회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감독원은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의도, 그러니까 고의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의도를 보인 건가?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미전실의 개입이 확인됐다는데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은 또 바이오 FS를 관계 회사로 변경해서 기업 가치를 부풀린 것도 회계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야, 이게 진짜 제대로 걸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좀 무섭네요,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삼성의 경우에는 통상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면 항상 그 삼성 소송에서 삼성이 진 경우는 없다고 삼성 직원들은 그걸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삼성이 소송해가 진 거 봤어? 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모든 그 예측을 그 다 버리고 그때 풀려났잖아요. 네. 지금 삼성의 소송과 관련해서 삼성 불패는 삼성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대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스모킹 건인데요. 네.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영향력은 있겠지만 법원에 가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 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이제 최종 결론? 이제 최종 결론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플란다스에게서는 이번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될 것 같다는 그런 예측? 이제 우리 플란다스계는 계속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초기부터 네. 이제 뭐 이게 참여연대에서 이게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 참여연대 문제 제기를 하고 참여연대가 상당히 큰 일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주로 주장한 것은 분식 회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플란다스계는 초기부터 이게 단순한 분식 회계 사건이 아니다. 네. 이 분식 회계 사건이 아니라 이게 조직적인 어떤 우리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금융 기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고, 당시 그러니까 상장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할 수 없는 회사를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상장을 시켜준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제대로 좀 거기 관련된 아까 이야기한 뭐 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상장주관사, 그 회계법인 이런 평가법인들까지 전부 다 제대로 된 수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냐 하는 것이 우리 플란다스계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5군데에 대해서는 그 관계 그 당시에 그 관여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금융감독원이 그 바이오로직스 사태 공개 직전에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그 공매도에 나선 정황 등이 또 의심을 하고 있죠. 그때 좀 언론에서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 예.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금 저희 방송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금융당국이 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손실이 지금 아까 우리 장 선생도 이야기했지만은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투자자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30조나 되는 시가총액들 기관들 말고 일반 개미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 숫자도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이게 제대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처리했을 때 상폐가 되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 어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은 정부와 삼성그룹 전체 차원에서도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든 상폐가 안 돼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삼성은 지금 벌써 법무법인을 지금 동원해서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참 심각하다. 투자자들 보호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저도 참 화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당연한 피해자지만 그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어떤 이슈상이 하나 터질 때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데 바이오에 투자한 분들 아니면 다른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체 주식 시장에 있는 개미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시총이 워낙 높고 이게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올해인가 올 초인가 아마 이게 옮겨졌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독감 걸려. 그렇죠. 다른 밑에 있는 주식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저도 아까 천장님께서 이렇게 되면 너무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천장님께서 그래도 이거는 바뀌어야 되고 올바르게 다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셨을 때 이거 그러면 이게 파장이 너무 커서 나도 손해볼 텐데라는 생각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어차피 한번 진짜 심하게 알았다가 더 성장하듯이 이게 꼭 반드시 좀 올바르게 다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사실은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면 오늘 정지시켜놓고 내일 바로 하면 사실은 피해가 적은 건데 이게 지금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느니가 오랜 시간 결정 끌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장이 폐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막 올랐다가 그렇죠. 됩니다. 그럼 막 빠졌다 이렇게 소문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시총이 3이면 이게 지금 무조건 편입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펀드건 간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정말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공교롭게도 지금 막 증시가 지금 뭐 세계 증시가 지금 어려워진 데다가 네. 이제 국내 증시도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뭐 2000선이 붕괴가 이제 10월 29일인가요? 네. 1996.05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가 겨우 이제 2024 정도로 이제 올라왔는데 정말 이게 어에 보면 그 다른 건전한 투자자들이 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침체에 있고 그 우리 국내 경제는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서 지금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사실은 국내만 보면 부동산으로 갔던 것이 그 증권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부동산이 지금 한참 떠들썩 하다가 지금 잠잠해지면 근데 그런 룰이 이제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 그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증권 시장이 상당히 지금 더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제 그 삼성은 또 그렇게 이제 여론 조성을 할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충분히 이제 이거 폐지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더 완전히 무너진다. 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면 막 1,500이 아니라 1,000성도 무너진다. 정책 뭐 당국도 사실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감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또 다시 그냥 그 논리에 우리가 된다면은 다시는 이런 거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 논리에 그냥 매몰 된다면 어쨌든 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언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적정한 표현이 될지만 소는 누가 키워요? 언제 하나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말이 나온 김에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증권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증권은 투자다. 주식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증권 투자, 주식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은 투기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렇죠. 뉴스에서도 그렇게 부동산 나오죠.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죠. 그게 마치 그냥 그 대명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게 이제 비교적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장기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투자는 비교적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걸 투자라고 하죠. 투기는 우리가 보통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데 증시를 보면은 요즘 배당 소득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전부 시가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단타를 보통 하죠. 그러면 그 개념으로 보면은 주식은 지금 단타로 하는 경우 시가의 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투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그 투기적 요소 강하고 뭐 부동산 투기를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은 비교적 보면은 한번 묻어놓으면은 상당히 장기간 걸려서 쉽게 그냥 팔고 사고를 돌아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세금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팔면. 그래서 이 투자와 투기의 개념에서 부동산은 또 그래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 리스크 로 리턴인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이제 투기거든요. 주식에는 상당히 그런 요소들이 강하죠, 사실은. 그럼 부동산은 비교적 장기간에 가면서 리스크가 또 별로 없어요, 부동산은. 그렇죠. 한번 사놓으면은 그보다 훨씬 더 내려가는 경우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개발 정보를 가지고 개발 호재나 이런 거를 어디서 듣고 부동산을 투기로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양도소득세라는 그 세금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투기 개발 억제세였어요. 투기 원래 이름이 부동산 투기 억제세였어요. 그게. 그 말이. 예, 그 원래부터 양도소득세가 출발점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부동산은 전부 다 투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 투기와 투자에 있어서 우리 굳이 구별하자면 부동산은 투자가 맞죠. 그렇죠. 개발 정보를 알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그다음에 뭐 왜 기획 부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쪼개기 해가지고 그렇죠. 뭐 해가 파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부동산에 묻어놓으면 장기간 묻어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고 이 주식은 우리가 자본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 자본을 확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은 투자 뭐 이렇게 이제 등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보면은 지금 주식 시장은 투기적 요소가 너무 강한 거죠. 그렇죠. 단타 매매도 그렇고 또 하루에 등락폭이 30% 내 하방으로 또 30%니까 그렇죠. 토탈 60%예요. 선물 투자라든지 네. 공매도라든지 이게 전부 투기적 요소잖아요. 네. 그게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사실 주식 시장인데 그게 그냥 우리 그걸 아무 저거 없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법적인 도박장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장 선생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식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라. 그럼요. 안 그래도 다른 것도 충분히 잘 하시는데. 저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청장님 말씀 전 100%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돈이 유용할 수 있는 돈이 몇 백만 원 깊게야 뭐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땅을 한 평 살 수도 없고 이걸 살려면 저기 여기서 버스 타고 5시간 6시간 가는 지역에 평당 뭐 100원짜리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집을 몇 평 이거 막말로 2천만 원 갖고 강남에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예? 이거 2천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한 평도 못 사요. 네. 강남을 떠나서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그래서 처음에 뭐 투자의 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부동산도 펀드나 이런 그 리츠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거든요. 소액 자금도.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래 부동산 관련해서 그 사는 그런 펀드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차라리 좀 활성화해서 이 좀 비교적 장기간 동안 묻어놓으면서 다 바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그 부동산 같은데 좀 작은 소량이지만 그때 모여서 펀드를 구성한다면 또 부동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매일 어떤 분들은 보니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잠시 뭐 거기서 식사도 하면서 대화가 안 되고요.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핸드폰 액정만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아까 바이오로직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쭉 생각이 드는 게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청장님하고 이런 건전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투자나 투기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것만을 딱 보면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이렇게 했냐고요. 다른 회사들, 다른 기업, 대기업들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거의 꼭 이렇게는 안 하지만 비슷한 케이스로 사실 주식시장을 이용하거든요. 즉 뭐냐면 대주주들이 상속이나 이런 자산 이전에 장으로 사실 주식시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서 일반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딱 케이스가 돼버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어려운 때 고치는 게 나아요. 그럼 좋을 때 고칩니까 이거? 좋을 때 못 고쳐요. 장 막 올라가는데 또 고치자고 그러면 장 빠진다고 못하게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해든 간에 싹 정리해가지고 해야 지금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자본 잠식이 심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다시 플러스로 돌려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주가를 띄운다.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상장하는 데도 뭐 이런 인수합병 M&A부터 해갖고 약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그런 또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잘 뜯어 고쳐서 올바른 개미 투자자들과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이 안정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참 투명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 과연 이메일은 누가 보냈을까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전 소스 들은 게 있는데 그래요? 예, 이건 누가 구했냐면 KGB가 구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원구의 뉴스 하청 공장에서는요, 요즘 뜨거운 감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좀 핫한 뉴스거리로 저희가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우리 민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안원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